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방침을 밝혔고 오늘 의총을 열어서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이 대표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 어제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선거 패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인한 책임지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요. 누구 하나 이제 특정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직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고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일괄 사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은 당연히 책임 정치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책임이 정치의 기본이다 보니 이번 구청장 선거의 그 압도적인 패배로 당연히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 모습은 보통은 이제 사퇴의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서 과연 이 책임이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셨나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해야 되는 것이요.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무능, 폭주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을 날카롭게 하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무런 메시지가 거의 안 나왔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는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 철학이나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직자, 임명직 당직자들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하시고 앞으로의 국정 철학과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이렇게 날카롭게 심판한 것에 대한 응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총사퇴를 수용하겠다면서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패배 이후에 그 당 지도부와 김기현 대표가 논의를 좀 신중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철규 사무총장이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물러나신 분들을 보면 이철규 의원,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박성민 의원 등 소위 이제 친윤을 넘어서 찐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즉 이런 결단이 김기현 대표로 하여금 이제 총선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쇄신을 하는데 조금 더 선택지를 폭넓게 해주는 결단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또 당 지도부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라던가 배현진 의원 등등 계신데 국민은 그분들이 임명직 당직자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 사퇴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정작 김기현 대표, 이른바 용산 지명직이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전혀 책임이 없으신가 보죠. 오히려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단을 수용하겠다. 아니 수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너희는 사퇴해라. 나는 남겠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께서 이 민주당이라는 이 회초리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른바 용산 임명직이라는 김기현 대표, 이런 오만함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사퇴를 하고 책임을 지고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께 국민의 민심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것인데 본인 너희들은 사퇴해라 나는 남는다? 아직도 지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퇴를 고리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 어제 임명 당직자들 일괄 사퇴는 어제 이루어진 상황인 거고 오늘은 이제 또 당장 긴급 의총이 열리게 되잖아요. 여기선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시는 건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선거에서 물론 지기는 했습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려운 선거가 예상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그 투표율 자체가 48%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한 반 이상의 강서 구민들은 아예 뭐 의사표시를 안 하셨던 것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기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긴급 의총이 열리는 만큼 지금 사무총장 자리나 정책위 의장 자리는 총선을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후임자 인선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지도부가 TK나 PK 중심이었다면 아마 이번 후임자들은 수도권 인사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무총장이 뭐 수도권에서 나오신다면 뭐 정책위 의장은 뭐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거나 원외 인사가 포함이 된다거나 조금 고루고루 이렇게 탕평을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새 당직자 인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방향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한데요.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 누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직으로서의 그 안에서는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책위 의장이 누구냐, 사무총장이 누구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임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애써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하고 싶으신 국민의힘의 그런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은요, 그동안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는 김태우 구청장, 전 구청장의 그러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를 국민은 기다렸어요. 왜냐? 1년 반 동안 전혀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민심 어긋나는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다렸다가 회초리를 든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민주당을 좋아서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지만 압도적인 이 60% 가량의 그 당선 확률을 보면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숫자를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에 대한 국정 운영 부정에 대한 지지율이 딱 요 수준이었어요. 60% 전후.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가 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날카롭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축소할수록 그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없이 밑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애써 뭐 바뀌어봤자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저는 대표께서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죠. 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운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국정운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나에 불과했고 윤 대통령도 사면과 공천은 별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고요. 김태우 후보자도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후보자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연결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면은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조금 내려갔고요.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기에 국제나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민생이나 경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메시지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내려놓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대법원장 임명이나 헌재 소장 임명이나 또 총선을 앞두고 장관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각 개편이나 인선에 조금 더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집권 3년 차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변화 없으시니까 이런 메시지 낸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결과의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본인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결과의 교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본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을 넘어서는 이번에 사실 김태우 후보는 사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된 분을 3개월 만에 사면해서 선거에 내보낸다. 그거부터가 이제 오만한 국정 운영의 저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정 운영이 이대로 간다면요. 아마도 또 다른 심판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긍정평가 조금 올랐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오차 범위 수준일 것이고요. 여전한 거는 60%가량의 부정 콘크리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 수치는 좀 살펴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교 관련 예산이요. 578억, 역대 사상 최고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그 추경을 통해서 외교 관련 예산을 더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외교 예산을 이렇게 사상 최고로 쓰시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외교에서 무엇을 얻어왔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께서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 한번 보십시오. 1.4%입니다. 일본보다 낮아요. 30년 장기 저성장 국가, 30년 장기 침체인 일본의 경제 성장률보다 최초로 낮아진 경제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본질은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 578억 계속 외교로 쓰시고 계신데 영업사원 1호로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됐는지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안 해결을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주로 다뤄지게 될 현안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금 개혁 방안 이게 이제 다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앞서 다뤘던 보궐선거 결과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로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라서 관련 내용 혹시 함께 다뤄질 수도 있을까요? 이것이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조금 다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정 협의는 행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당내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대 정원 확대나 국민연금 개혁 이런 방안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직접 메시지를 발표하시기로 되어 있고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여당에서 의석수 확보가 이제 밑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을 당부하는 메시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앞서 이제 현안에 대한 말씀도 하셨으니까 오늘 다뤄지게 될 이제 사안들이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 연금 개혁 방안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차분하게 뭐 논의를 해야 나가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철학으로 뭐 정원 확대한다던가 연금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법을 요구하죠. 입법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제1당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이건 해결을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희대의 일이죠.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난 적 없는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성과 책임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해결을 하겠다면요. 지금 제1당 야당 대표를 만나서 우리 민생 문제나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계속 선거 결과 교훈하다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의 1호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 운영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국회가 협조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반성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한편 이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한 계파 갈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 전망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복귀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민생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대표로서 그런 무한한 책임감, 민생 문제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계파 갈등은 그냥 일부 몇몇 분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건전한 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의견들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차분하게 이제 민생 문제에만 몰입을 할 것이고 여당과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 문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니 민주당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알뜰하게 챙기겠다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고 나서 민주당의 전망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하고 나서 통합이나 포용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은 통합이나 포용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장기각과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공고화됐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백현동 사건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도 남았죠. 위중교사 사건도 남았죠. 또 쌍방울 쪼개기 후원 사건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 문제도 있고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미치기 위해서 그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비명계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것을 하지 않을 뿐이고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징계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른바 비명 오적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와 친명계가 실질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께서 이제 추가 기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이어가 보면 이제 이 대표가 받게 되는 재판이 이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향후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당무 운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갑자기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아마 그동안 쭉 아마 국민들께서도 살펴보셨을 거고요.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기각된 상황을 봤을 때 많은 국민과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그동안에 정말로 무리하게 검찰이 수사를 한 거다. 야당 대표 괴롭히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거 갖고 와서 제대로 된 재판하고 제대로 된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비명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명한 당원께서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 징계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도 따로 염두에 두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을 잘 지켜봤었던 민주당원과 국민께서 지혜롭게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재판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공감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공감하지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3개가 진행이 되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3번 이상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당무에 당연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식으로 계속 연기가 됐고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이 1, 2년 안에 안 끝날 것 같다. 주 1회 재판으로는 너무 늘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주 1회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지 6개월이 돼가는데도 마무리가 못 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일에는 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국감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또 선거법 재판을 27일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 국방이 종감일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할지 안 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재판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도록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고 주 2, 3회까지 늘려서 재판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선거법 재판이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대표가 좀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님과 임세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